중간중간에 사실 퍼미션 DB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보험업을 한 지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57차월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청소년기에서 조금 성인으로 올라가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2여 사업단은 22년 3월에 합류했고요. 이제 그 해에 너무 운이 좋게도 오자마자 이제 월간 챔피언, 북미 챔피언 하고 이제 그 해에 연도대상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영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험료나 건수도 좀 어느 정도의 순위권에 올랐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영업이사로 위촉이 되었고요. 영업이사가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 2개월 만에 네, 지금 이제 일산지점 지점장으로 좀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경력자 교육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요즘 DB 영업, 보험 영업 시장 자체가 퍼미션 DB 위주의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력자 분들은 이 보험업 영업 시장의 생태와 흐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제일 중요한 퍼미션 DB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의 신뢰가 입증이 돼야 좀 집중을 하시겠죠? 그래서 네, 간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약 5년 정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취득하신 분이 약 610분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계약한 분들이 약 한 절반 정도를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절반 중에서 보면은 저는 지인이 25명밖에 계약을 안 한 입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DB랑 거기서 시작된 소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인에는 제가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와이프 둘 다 외동이거든요. 2명.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 부모님 2분, 6명이죠. 그리고 제 애기까지. 예, 여기까지 7명, 25명 중에 7명이 제 가족이에요. 예, 그럼 나머지 이제 한 18명 정도만, 그것도 사촌이 좀 몇 명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인 영업이 되게 어려운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기와 때를 잘 만나서 퍼미션 DB로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퍼미션 DB로 영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퍼미션 DB로 영업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퍼미션 DB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 사실 이제 한 가지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각 본부와 지점에서 사용하는 퍼미션 DB가 조금씩은 속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DB를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이런 부분은 본부와 지점에서 논의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자분마다 이야기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퍼미션 DB가 어떤 DB고 이 DB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위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함이 다 보이시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퍼미션 DB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 DB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B 영업에 사용하는 DB는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인포 DB와 퍼미션 DB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성함이 가장 눈에 익은 손예나 팀장님. 네, 인포 DB가 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바운드 고객이 TV나 광고를 통해 직접 신청, 보험 방송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걱정이 뚜렷하다. 네, 이제 우리 또 손예나 팀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팀장님이고 DB 영업을 해보신 분이니까. 자, 인포 DB 제가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했는데 어떤 DB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고객이 직접 신청하는 DB? 네, 그럼 고객이 직접 신청하는 DB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보험 방송이 있겠죠? 네, 그게 인포 DB라는 이제 DB고요. 퍼미션 DB는 반대로 고객이 신청하기보다는 아웃바운드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광고나 전화 광고로 모집을 하고요. 고객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은 어떤 DB를 사용할까 고민을 할 때 고객이 니즈가 끌어오르는 DB는 인포 DB인가요? 퍼미션 DB인가요? 네, 인포 DB예요. 저도 보험사의 지점장으로 있지만 하루에 한 2통 정도는 연락을 받습니다. 네, 신한카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한카드를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준희 고객님의 특별 혜택이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고 치아보험 상담을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이런 식도 퍼미션 DB의 일종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인포 DB는 고객이 먼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니즈가 많습니다. 하지만 퍼미션 DB는요, 실제로 나중에 콜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 내가 이 DB를 사용하는 게 맞을까라는 물음이 들 정도로 고객의 니즈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포 DB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궁금해서, 보상이 궁금해서 연락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객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놓고 저를 만납니다. 하지만 퍼미션 DB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객에게 나는 또 하나의 영업사원이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그냥 궁금해서 나왔을 뿐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퍼미션 DB는요, 보장분석, 미해지환급금, 미청구보험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웃바운드를 시행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DB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하는 퍼미션 DB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퍼미션 DB는요, 아웃바운드 형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퍼미션 DB는요, 고객의 니즈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퍼미션 DB가 경력자 교육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배치할 때 퍼미션 DB가 마지막으로 오는 것은 앞에 유전자도 들으셨고 이관도 하셨겠지만 유전자와 이관 잘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DB 영업을 한다는 건 퍼미션 DB가 기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머지 DB가 같이 사용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미션 DB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의를 먼저 내어드렸고, 자, 그러면 이 퍼미션 DB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이야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봤을 때 대부분이 약간 기혼자이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실수한 건가요? 네. 자,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리 연보라 점장님. 그 혹시 자녀분이 몇 살 정도가 되셨을까요? 18살. 아,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약간,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우리 지금 직함 팀장님이시죠? 네. 예, 박지혜 팀장님 아까 자녀분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10살. 제 애가 이제 17개월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보험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맨날 늦게 들어가요. 근데 웬만하면 주말에는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집에 있으면 꼭 와이프가,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좀 더 자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살면서, 이런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제 애거든요. 키즈 카페예요. 근데 키즈 카페를 갔더니 사실 이제 아이가 어릴 때에는 키즈 카페 가는 것 자체도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좀 놀더라고요. 가서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애기 놀아주느라 주변을 돌아볼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 키즈 카페 정기권 있는 거 아세요? 헬스장처럼. 네, 그래서 정기권을 끊고 이제 매주 가다 보니까 갔는데 저와 같이 이 아침 시간대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빠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더라고요. 네. 참 신기해요. 카페처럼 자리가 있는데 다 귀에는 이제 제 애기는 아직 영유아니까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되는데 여기 뭐 5세, 7세 이런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의 아버님들은 다 귀에는 뭘 꽂고 있을까요? 이어폰을 꽂고 있고요. 핸드폰으로는 네, 유튜브나 혹은 게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거기서 식사도 가능한 거 아시죠? 네, 식사도 가능해요, 요즘은. 네, 그래서 맞아요. PC방인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이제 키즈 카페가 1시간에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어떤 게 떠올랐냐면, 야, 저 아빠는 1시간을 저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5,000원 주고 산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랑 또 있으면 나도 핸드폰도 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아이를 또 케어하다 보니까 1시간을 그냥 온전히 저한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드라마에서 보는 아빠들이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한 10분, 20분 세워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들어가잖아요.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안타깝게도 구축이라 주차장이 약간 외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자, 돌아와서 키즈 카페를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이 사람은 15,000원을 주고 샀구나.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험업은 절대적으로 보험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간입니다. 저희는 같은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안에 어떻게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그런 직종 맞죠? 그러면 나의 시간의 가치는 만약에 나한테 이런 1시간의 자유를 준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아까 자녀분 있으신 분이 누구셨죠? 우리 부점장님 말고. 네, 우리 영업이사님. 네. 우리 최세영 이사님은 1시간의 자유시간을 누군가에게 선물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100만 원이요?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평소에 자유시간을 못 갖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정도의 돈은 그냥 내가 부담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수입이 있기 때문인가요? 자유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1시간을 모든 일을 하고 100만 원을 좀 받고 싶네요. 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퍼미션 DB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 우리 임윤성 지점장님 보험을 하신 지 저보다 얼마나 하셨을까요? 10년 차. 그러면 10년 전에 영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때는 뭐 교육 뭐 다른 곳에서 교육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때 신입 교육도 분명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교육을 받을 때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어떤 식으로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들으셨나요? 10년 전에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이사님, 그러면 제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이사님 처음에 교육 받으실 때, 영업을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 조금 해야 한다고 이게 이야기 드렸어요? 지인 리스트 100명을 작성하고 맞아요. 만나서 수지학과 이야기.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인 영업, 그리고 개천 영업, 전단지 영업, 전통적인 영업 방식이죠. 자, 근데 이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인 영업,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드는 대표적인 영업 방식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와 이 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영업 시작할 때 그나마 가족은 그냥 계약을 하겠지만 지인들 연락하다 보면 이 사람 커피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결코 적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네. 다른 분도 그러실까 생각합니다. 자, 개척 영업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나 빌딩 한번, 네, 계단 타보셨군요. 네. 빌딩 타기. 빌딩 타기. 요즘은 잘 안 된다 들었는데, 저는 사실 개척은 안 해봤습니다. 그, 계단 타면은 보통,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요? 거의 뭐 반나절 정도. 반나절. 빌딩 같은 네. 거 빌딩 선정해가지고 네. 세 군데 돌면 반나절이면 3시간, 6시간? 3시간에서 네. 4시간. 4시간 정도 하면 한 달이면 120시간인데 보통 그럼 계약은 어느 정도 나와요? 한 건, 두 건. 네. 되게 제가 느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전단지 요즘은 거의 안 하죠. 네. 전통적인 영업 방식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한 계약을 창출하기까지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 많은 경력자분들이 계시겠지만 1시간의 가치, 1시간에 벌어들이는 소득은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지인에게는 적어도 5시간, 개척에게는 10시간, 전단지는 20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소비해서 그 정도의 수입은 얻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인도 개척도 전단지도 특히 전통적 영업 방식은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뭘 산다 그래요? 시간을 산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해주시는데, 그건 이제 그 다른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여하튼, 우리가 지인 영업을 하든, 개척 영업을 하든, 전단지 영업을 하든, 그 고객을 내가 이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테이블까지 앉히는 시간이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퍼미션 DB는요,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퍼미션 DB 단가가 8만 원에서 요즘 1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자, 기인을 만났을 때 1시간씩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본격적인 보험 상담하는데 몇 번 정도 걸리나요? 3번? 3번. 그러면은 3번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 시간이 있을 거고요. 대화 시간이 있을 거고요. 한 번 미팅 때 적어도 3시간, 4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12시간이에요. 3번을 만나려면요. 12시간을 단돈 15만 원에 산다라면 요즘 말로 뭐예요? 완전 개이득이죠. 내가 12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한다라면 15만 원 이상 소득 얻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하다못해 운전자 보험 하나 팔아도 15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퍼미션 DB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비용을 투자해서 고객과 상담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을 아끼자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퍼미션 DB는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게 많은 고뇌와 포기를 쉽게 합니다. 아, 맞아. 지인이 훨씬 난 편해. 나는 개척이 편해. 나는 전단지로 돌아갈래. 다시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전통 영업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제는 해야 할 것들. 하지만 트렌드는 DB 영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퍼미션 DB. 그렇게 퍼미션 DB는 내가 뭐라고요? 시간을 돈으로 산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놀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계사 부류, 인스타에 맨날 놀러 다니는 사진만 올리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 보험업은 결과적으로 자기 관리도 되게 뚜렷해야 되고요. 고객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고소득의 직업인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돈으로 샀다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더 고객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정보를 만든다거나 고객의 청구 업무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고객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다른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그 시간으로 쓰기 위해서 15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퍼미션의 첫 번째 속성은요,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퍼미션 DB 한 달 하시고 2달 하시고 관두세요.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돈을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아깝다고 여기실 때는 나야 한번 최저시급부터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최저시급, 내 시급으로 고객을 테이블까지 앉히는데 어느 정도가 들까? 그리고 그 시간만큼, 들어가는 돈만큼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어떤 게 이득일까?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퍼미션 DB에 있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많이 상쇄될 겁니다. 알겠죠, 예나 팀장님? 네. 저희 이제 같은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부담 없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시간을 돈으로 사고 남는 시간에 뭐 하라고요?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퍼미션 DB에 대한 접근, 내 생각의 접근은 이야기 드렸고, 그러면 이 퍼미션 DB 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 먼저 답부터 얘기하면 차별화 전략은 있어야 합니다. 퍼미션 DB도요. 왜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냐면 이후에 이제 퍼미션 DB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퍼미션 DB 언제부터 이야기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퍼미션 DB, DB 영업
이런 얘기 많이 시장에서 막 흘러나오게 된 시점. 보험 클리닉 몇 년 전 정도 됐을까요? 네. 15년도? 자, 15년도 저도 정확히 몰라요. 대략 한 그쯤인 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왜 퍼미션 DB가 시장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병자 보험은 언제 나온지 혹시 잠시만요. 회사와 나온 시점을 알고 계신 분께는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이 두 분은 제외. 네. 네. 유병자 보험 처음 언제 나왔을까요? 네. 2003년에도 인수는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놓고 유병자 보험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2016년? 자, 이미 여기 힌트가 있었습니다. 2015년 9월에 현대해상에서 325 보험이 출시합니다. 당시에는 3년 갱신형이었고요, 거의. 담보도 사망, 입원, 수술이 끝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11년도 기사거든요. 15년도 11월 기사거든요. 자, 당시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종수술비, 나머지 질병수술비와 같은 수술비 담보 특약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요즘은 유병자 보험을 못 파는 보험 시장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죠. 자, 2015년에 유병자 보험이 나오고요. 이후에 보험회사들이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상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보험 클리닉 혹은 DB 영업시장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보험 클리닉이나 DB 영업시장이나 주 핵심은요, 리모델링이에요. 그쵸? 업셀링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리모델링이에요, 시장이. 왜 근데 리모델링이 먹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보험업에서 일단은 상품을 계속 개정해서 내놓습니다. 처음엔 325 나왔고요. 이후에 333 나와서 325와 333 상품의 싸움이었어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335가 나오더니 345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말도 안 되는 3텐 후 3텐텐이 나오기 시작했죠. 전 이거 나오면서 미쳤다 했어요. 미쳤다. 345 때도 대박이다 했는데 3텐텐 때는 미쳤다 했어요. 건강보험 공단 뒤져도 안 나오는 6년치에서 10년치 수술과 입원 이력을 어떻게 찾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고객의 질문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가입은 해야 되고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상품인데도 너무 좋으니까. 자, 먼저 유병자가 2015년에 상품이 나오고요. 이후에 많은 유병자 상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자, 유병자 상품이 나오고요. 처음에는 보험방송이 인포DB가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DB 영업한 중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방송 DB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 DB를 사용해보면요. 고객이 증권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되게 공손합니다, 일단. 되게 테이블에 집에 이렇게 모셔서 선생님 온 것처럼 차 뭐 드릴까요? 증권 드리고요. 되게 물어보는 거에 되게 두려워하면서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도 하고요. 처음에는 DB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상품도 다양해지고 아웃바운드 형식의 퍼미션 DB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퍼미션 DB는 아까 접근을 어떻게 한다 했죠? 시간을 뭘로 사는 거? 자, 반대로 생각하면 돈만 내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영업 방식입니다. 그렇죠? 개척 영업, 전단지 영업 웬만한 멘탈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접근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빌딩 타는 것도 접근 못해요. 자, 그런데 동호회 활동도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합니다. 지인 영업 이런 거 잘 못해요. 저 집에서 쉬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 근데 퍼미션 DB는 뭐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돈만 내서 많은 고객과 설계사분들이 만났고요. 상품 계정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쉽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해서 아까 2015년 보험 클리닉 말씀하셨죠? 몇 년 지났나요? 2010년. 보험 클리닉 지나가면서 좀 보이나요?
왜 안 보일까요? 안 가도 돼서요, 안 가도 돼서. 정말로. 왜냐, 실제로 나중에 퍼미션 DB를 사용해 보시면, 고객분들이, 보험 클리닉 같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보험 클리닉 가서 했던 업무를 이제는 누가 와서 해줘요? 보험 설계가 와서 해주잖아요.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계약 옛날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퍼미션 DB는 어떻게 보면 이미 포화 시장입니다. 그럼 이런 포화 시장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이 DB를 통해 보험 업적이 성공적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나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점을 뭘로 만들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퍼미션 DB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군도 어떤 분은 요즘 GA가 대세니까 또 GA 시장이 큰 것도 사실 리모델링 시장이 크면서 같이 큰 겁니다. 그렇죠? 자,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상품군 GA면 다 똑같은 상품 다룰 수가 있겠죠. 간혹 일부 특정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한도를 조금 늘려준다거나 조금 다른 내용의 상품이 나오겠지만 대개는 다 비슷비슷한 상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퍼미션 DB의 시장과 이걸 사용하는 설계사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런 퍼미션 시장을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 되게 이 시장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킨 시장과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 처음에 옛날에 닭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했죠? 네, 집에서 그냥 해 먹었어요. 지인 영업 방식이겠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통닭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냥 뭐 누구누구 알아서 건너 소개받아서 하는 그런 지인 소개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가 나와요? 프랜차이즈 이제 치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프랜차이즈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요즘은 별 말도 안 되는 민초 치킨? 이런 것까지 나와요. 자, 그럼 저는 이게 보험과 되게 왜 비싸다 생각했냐면, 전통적인 치킨 시장, 요즘 진행하는 치킨 시장, 그리고 특별한 상품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볼게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BBQ를 되게 좋아합니다. BBQ를 좋아해요. 근데 BBQ를 꼭 저희 집에서 이게 한 4kg 정도 되더라고요. 4kg 정도 되는 박달 사거리점에서 저희 박달 사거리점이 여기에 있어요. BBQ가 걸어가도 되거든요. 굳이 여기서 시켜 먹어요. 전화해서. 네, BBQ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도 BBQ를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네. 동지다. 저희 집 중간에 BBQ가 3개가 있는데, 네. 한 군데는 약간 탄 맛이 나고, 한 군데는 약간 덜 튀겨주고, 네. 한 군데는 바삭하게 튀겨주고. 아, 그래요? 맞아요. 튀김의 뭔가 정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와이프는 닭을 이게 6등분인가요? 조각내서 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점밖에 안 해줘요, 그걸.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시켜 먹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했을 때, 이제 뭐 배민 이런 걸로 잘 안 시키니까 번호만 뜰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나 봐요. 알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네, 어디 아파트 108동 1201호시죠? 네, 떠요. 그러면, 그래, 포스에 떠요. 내가 순수했구나. 나는 날 기억해 주는 줄 알고. 맨날 늘 같은 거죠? 이러고 막 뜨나 봐요, 메모까지. 이번에 조금 내드리면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래, 여기는 이제 되게 단골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개인정보 다 떠요. 네. 다른 데 시켜 먹어야겠다. 네. 여튼,
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BBQ 차리는 거 어렵나요? 예, 돈만 있으면 차릴 수 있죠.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기술 다 알려주죠. 원재료 다 공급해주죠. 그리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촌치킨도 제 장모님 댁 가면 꼭 시켜 먹는 게, 나 사진을 못 찾았는데 되게 그 윙이랑 봉이랑 있는 게 뭐죠? 허니콤보인가요? 허니콤보인데 되게 가지런하게 와요, 치킨이. 보통 이렇게 때려 이렇게 부어주는데 되게 정갈하게 와서 한상 차림하는 것처럼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켜 먹는데, 여하튼 교촌이든 BBQ든 뭐 약간의 튀김 방식과 그 이제 업주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비슷한 상품, 비슷한 원재료, 동일한 조리법, 그리고 접근도 매우 쉽습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꼭. 그쵸? 저는 BBQ 왜 시켜 먹는다고요? 네, 맞아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보험시장 똑같아요. 결국 퍼미션 DB로 만나는 분은 이 중에 저와 이미 같은 고객을 공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현장에 나갔는데 명함을, 이전 설계사님 명함을 받았어요. 이 보험 누구한테 가입하셨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네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역이 같으면, 약간 또 갇힌 지역이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지역에 퍼미션 DB를 쓴다라면 돌고 돌겠죠. 자, 그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DB는, 퍼미션 DB는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좀 압축해 놓은 거예요. 전화를 하고요. 전화한 다음에 만납니다. 1차 미팅을 하고 2차 미팅을 하고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2차 미팅, 3차 미팅 때 클로징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정답 그리고 세부 전략은 본부와 지점에서 더 세우시면 되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고객과 처음에 전화를 할 거예요. 자, 좀 이게 상황 스토리는 풀어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할 때는요, 미의장급금, 미청구환급금 못 받은 보험금을 찾아드릴게요 라는 명목으로 고객에게 저희를 연결해줘요. 상담 받아보실래요? 그러면 네,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몇 시에 통화 편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보통 퍼미션 DB, 구매한 DB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전화를 하겠죠. 보험점검센터, 여러 가지 이제 DB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담을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의 T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가끔 T를 저도 하는 걸 듣다 보면 되게 이렇게 그날 싸우고 오신 건지 우울하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내 핸드폰은 자동 녹음 된다. 혹시 여기 아이폰 사용자분 있으신가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자동 녹음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고 다른 걸로 녹음을 요즘은 되죠, 이제. 예, 예전에는 안 돼서 녹음을 따로 하시더라고요. 자동 녹음이 된다면 고객과 통화한 첫 콜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예로 내 목소리는, 지금 제 목소리는요, 제가 듣는 목소리와 여러분들이 듣는 목소리와 달라요. 자, 또 하나는요, 저 전화하면 오해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떤 오해 받을까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이제 전화를 하고 만났어요. 만나는 첫 자리에서 여자가 전화했는데 왜 남자가 왔어요? 조금 전에 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스 발음이 잘 안 돼요. 혀가 짧습니다. 예. TH 발음으로 되거든요. 혀 짧은 거 못 느끼셨나요, 지원장님? 네.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의 목소리나 어톤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조금 빠르게 할 때는 또 이제 의미 없는 말은 빠르게 흘려보내고요. 또 이제 정확히 전달해야 할 부분은 일부러 천천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단어를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TA를 조금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면 TA는요. 고객과 내가 만나는 첫 접점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은 내 얼굴 아나요? 몰라요. 내가 내 성별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대도 모르겠죠. 유추할 뿐이에요. 다만 그 TA 가운데 나는 고객에게 첫 인사를 하는 거니까 TA는 꼭 녹음을 하시고 첫 콜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고객이 나와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DB를 10건을 사서 이제 고객이 상담을 신청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한 건도 못 만났어요. 자,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통화했는지 좀 통화 기록 좀 보내주세요 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내가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흔히 얘기하는 스크립트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숙지도 안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버벅거려요. 말을 열심히 준비를 안 한 거겠죠. 세 번째, 웅얼거립니다. 안 들려요, 뭐라는지. 요즘 보이스피싱이 되게 많죠. 네,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보이스피싱도 발음 되게 정확해요. 말 잘해요. 근데 어눌한 목소리로 전화하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네, 010이라고 이제 안심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래서 적어도 TA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 목소리는 항상 좀 밝게 고객이 나를 첫 만나는 시간인 만큼 그 예전에 첫 영어 배울 때 막 그런 거 배우셨죠. 만나면은 뭐 명함은 어떤 손으로 건네고 인사는 막 이런 거 있죠. 옛날 이제 원수사 영어 처음 배우신 분들은 다 그런 거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매너라고 해서 명함은 꼭 두 손으로 드려야 되고 그 인사의 각도 막 이런 것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넥타이의 색깔 티 똑같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TA를 해서 알겠대요. 고객이 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이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만났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부 전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부와 지점에서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일단 저의 기준으로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고객이 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 고객 어떤 목적으로 나왔죠? 계약하려고. 와, 그럼 저 업고 다니고 그 DB 100만 원 주고 살래요. 네, 뭘까요? 궁금해서. 사은품 받으려고. 그것도 많아요, 진짜. 자, 그 또요. 네, 생각 없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거나 첫 콜센터든 저희는 이야기하는 거 처음은 뭐예요? 대부분이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예요. 네,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예요. 돈 받으려고 나왔어요. 보장 문서 원하는 고객 이제 없어요. 이미 그 시장은 많은 설계사님들이 터치하고 갔습니다. 못 받은 돈 받으려고 나왔으면 저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돈 얘기해야겠죠. 못 받은 돈이 뭐가 있는지부터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보험에서 못 받은 돈이 뭐가 있을까요? 인플라 맞아요. 미청구 보험금 또?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미해지환급금. 맞아요. 실효 처리된 것들. 회장급금이 있는데 못 받은 것들. 그리고 옛날에 가입해놨던 이제 가입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효된 보험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AAP의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확인을 했어요. 받을 게 없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보장 분석 한다고 하면은 고객이 어떨까요? 가죠. 맞아요. 실제로 DB 영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질문, 만나자마자 드는 질문, 얼마나 걸려요? 이 상담 얼마나 걸리냐예요. 나 받을 돈 몇 분이면 찾아줄 수 있어? 이 질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개 얘기했습니다. 못 받은 돈 찾아드려야 되고요. 이거는 고객의 목적. 저희 목적은 뭐예요? 보장 분석입니다. 이거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만나자마자, 그러면 계약이 이렇게 있으니까 계약을 한번 이관을 받고, 그리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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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저는, 저도 처음에 이제 영업을 배울 때, 퍼미션 DB에 대한 영업을 처음 배울 때는요, 만나면 명함을 드리고요,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야기해요? 실손 의료비와 3대 진단과 이런 영비 갱신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객님의 보험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보험이 있는지, 더 해야 할 것과 뺄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까지 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AP북 가지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통해요. 네. 왜 고객 아까 뭐 얘기한다고요, 만나면? 네, 돈 얘기하고 몇 분 걸리냐 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15분 동안 그 얘기하고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네. 퍼미션 DB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성 있나요? 전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좀 이게 번외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전화했는데 안 해요, 끊었어요. 6개월 뒤에 전화했더니 몰라요. 저인 줄 모르고 이번에 그 사이에 뭔 일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네. 뭐 다음 주에 언제 신장 괜찮으세요 해서 만나서 계약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고객과의 나는 관계성도 없고요. 이 사람 내 번호도 중요하지 않고 뭐 메시지 저장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자, 근데 그런 고객을 앉혀놓고 길어야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만나자마자 일단은 상담 목적은 물어봐야겠죠. 그럼 대부분은 다 뭐 얘기한다고요? 미해장급금 미천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보다 이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받을 돈이 있나요? 저도 모르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미해장급금 미천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도와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미천금 환급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개인정보 등록 그 전에 고객 등록도 해야겠죠. 그쵸? 자, 우리 청구를 하려면 이 사람이 가입된 보험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의 병력도 알아야겠죠. 그쵸? 이 사람이 병원에 언제 갔다 왔는지, 입원 수술은 언제 했는지, 자동차 사고는 언제 났는지 물어봐야 하잖아요. 자, 보통 우리가 상담하는 AP 상담은 팩트 파인딩을 앞에 하나요? 뒤에 하나요? 뒤에 하죠. 근데 저는 앞에서 이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 팩트 파인딩 용지 펴놓고 고객님 3개월 이내에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당신이 나를 만나서 미천구 보험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당신이 언제 병원에 갔는지, 수술은 언제 뭐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들은 언제 해본 적이 있는지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그러면 이미 3개월, 1년, 5, 흔히 얘기하는 표준 고지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 얘기가 끝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병력을 가지고 못 받은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이제 보장 분석을 시작을 하겠죠. 자, 여기서 고객 통해 진행하면 보장 분석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미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나는 고객의 병력을 다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가입된 상품을 보면서 이 병력과 맞지 않은 상품이 있다라면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이야기. 자, 세 번째, 또 하나. 메리츠 보장 분석을 저는 많이 사용하는데 가입 순서대로 보다 보면 뭐가 있어요? 2014년 표준체, 2015년 표준체, 2017년 표준체, 2021년 유병자. 그러면 궁금하죠?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그쵸? 근데 고객의 병력에는 없어. 근데 이건 유병자야. 그러면 비싼 상품을 가입하셨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반대로 완전 고지사항이 없으신 분인데 유병자 상품만 가입했다라면 첫 번째 고객이 거짓말하거나 두 번째 뭐예요? 설계사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장 분석의 흐름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 세부적인 특약까지는 다 그 시간에 이야기는 못해요.
하지만 병력을 알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가입의 상품과 비교해 보면서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겠죠. 네. 점장님.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근데 가입된 보험은요?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제, 유병자? 완전 건강한 표준. 완전 건강한 표준제. 그러면 이제 그건 정석적인 상담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미천구한 보험금은 없네요. 고객의 기운이 확 삭을 겁니다. 그렇죠? 미해지 보험금도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상담이 여기까지 오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솔직히.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정석적인 상담으로 가야 합니다. 네. 그 과거 상품이 좋고 요즘 상품이 좋고 이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고객이 시간을 내셨고 저도 시간을 냈기 때문에 아까 30분 정도 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만큼 제가 정확히 보험은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 상품 왜 가입하셨어요? 물어보고 이 상품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지금 이게 필요한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들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많이 풀어가시는 방식은 있으시잖아요. 그걸 충분히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차 미팅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통은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고객을 만나는 거는 물론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청구도 하고, 못 받은 보험금도 찾고 하면 되게 좋겠지만, 고객의 만족도는 올라가겠죠. 우리의 만족도도 올라가야 하잖아요. 뭘 하기 위함인 거죠? 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약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꼭 첫 번째 미팅 때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적사항을 받아야죠. 그런 것들을 하는 주 목적은 결국은 계약을 하기 위함이고, 그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고객과 꼭 하셔야 할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인적사항 받고 병력사항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해야겠고, 저는 이때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안을 받으실까요? 제안을 받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야지 2차 상담 때 이미 상품 제안이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 만족을 한다라면 빠르면 2차, 늦어도 3차에는 클로징을 하겠죠. 이미 근데 못 받은 보험금을 찾으신 분이라면 이게 지급이 된다는 가정하에 계약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해장급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1차 미팅 때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혹은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고객이 원했던 니즈, 돈을 찾아가는 거를 이뤄준다라면 이후에 계약이 만들어갈 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특히 퍼미션 DB로 저를 만나는 고객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예전에 누가 와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 사람 지금 영업을 안 한대. 회사를 옮겼는데 이후에 연락이 없어. 네. 흔히 얘기하는 고아 고객인 거죠. 주인 시장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원수사에서는 고아 고객이 그래도 조금 터치가 많았습니다. 주인은 어떤가요? 오늘 이제 이관 고객, 이관 DB 교육도 이번에 있었죠. 이관 DB에 대한 부분도 터치가 최대한 진행이 되겠지만 원수사만큼 타이트하지 않아요. 저도 이관 받아놓고 연락 안 하신 고객도 몇 분 있거든요. 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퍼미션 DB로 저를 만나는 고객분들은 나를 관리해줄 설계사를 찾고 있을 시간 동안에 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게 나를 관리해줄 설계사를 찾다가 나를 만나는 거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설계사도 이전 설계사처럼 그냥 이빨린 말만 하다가 떠나갈지 나에게 스쳐갈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진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일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1차 미팅이에요. 그래서 1차 미팅 때 저는 이관을 받는 고객은 현장에서 이관까지 다 신청합니다. 계약 이관이요. 특히 실손에 대한 부분들, 담보를 삭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다 이관까지 끝내고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1차 미팅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조금 더 좋은 보험, 조금 더 나은 보험, 조금 더 넓은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상품을 정리해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까지 물어보고요. 네, 동의해요. 그럼 다음 미팅에 대한 날짜와 시간은 확정 짓고 오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교육을 이제 오늘 퍼미션 DB에 대한 교육을 이제 우리 교육이사님께 이야기 들었을 때에도 사실 이게 교육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보다는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목적이 뭐지를 더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성향이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미팅에 있어서 뭔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이동하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만나는데 2시간, 4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 DB값에 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만나는 건데 1차 미팅에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면 달성하고자 하는 뭔가 목표가 없고 달성도 못한다라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고객 좋은 일만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1차 미팅을 마칠 때에는 제안을 받을 거에 대한 동의 여부, 그리고 다음 미팅에 대한 약속 확정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보장 분석을 하시고 상품을 설계해서 2차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2차 미팅은 누구나 다 잘 하시고 계시고 잘 하실 거라 믿고요. 2차 미팅을 하고 마음에 드신다라면 클로징을 바로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조금 고민해 보시겠다 한다면 3차 미팅을 통해 클로징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게 진행하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퍼미션 DB의 플로우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세부 전략은 본부와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니 요거는 이제 본부와 지점에 맞게끔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 이야기 좀 많이 했는데요. 돌아가서 볼게요. 자, 퍼미션 DB 이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고 비슷한 상품군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어떠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 차별화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내가 혼자 하기 어렵다. 도와주기 위한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관리자분이 계신 거잖아요. 가서 제가 TA 너무 잘하는데 1차 미팅이 계속 안 돼요. 1차 미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다른 점을 못 찾아서겠죠. 고객이 느끼기에. 그걸 찾아주는 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상위 관리자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가끔 영업을 하시면 혼자 앓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앓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고민해 보시고 그 전략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차별화 전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개 이상의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각 지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관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리자분들과 거기에 대한 세부 전략은 논의하셔서 내가 고객에게 다가가는 첫 TA부터 계약을 하고 이후에 증권 전달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쓸지는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아까 이제 막 DB 시장의 유병자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맞아요. 되게 좀 내용이 타고 가려면 방대한 게 많죠. 아까 TA하고 AP 얘기할 때 저는요 실손 얘기해요 하고 실손 변천사 얘기하고 5세대 실손 얘기하고 이걸로도 강의를 2-3시간 끌 수가 있겠죠. 할 얘기가 되게 무궁무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할 얘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저보다 더 뛰어난 분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있다는 거겠죠. 현장에서 고객과 이야기할 때 보상 항목이 뭐가 있는지, 이건 청구 가능한지, 청구가 안 되는 건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상담이 가능할 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게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저는 고객이 밥 먹자면 되게 싫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방 상담 가면 고객이 먼 길 오는데 고생했다, 청구해줘서 고맙다 해서 현금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아니면 밥 사준다고 좋은데 가서 밥 먹자고 하시면 죄송해요,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하고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편입니다. 그만큼 고객에게 뭔가 보상이나 청구 얘기할 때 너무 즐거운데 사적으로 막 친화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퍼미션 DB를 사용을 한다라면, 그리고 사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보상 및 청구에 대한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친화력이라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사실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포메이션 DB는 접근이 쉽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컨셉, 차별화 전략까지는 그래도 한 100명이 시작하면 50명은 옵니다. 근데 그 50명 중에 10명이 살아남는 시장이라면 살아남는 10명은 보상이나 청부 정보가 지식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고객과 만났는데 오늘 만났지만 몇십 년 지기처럼 친화력을 갖고 있거나 둘 다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식을 쌓을 수 있지? 답이 나와 있죠. 저는 제2의 사업단에서 이걸 쭉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해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뭐예요? 보상 트렌드 분석해 주시잖아요.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세일즈 에듀. 네. 다 설치하셨나요? 네. 세일즈 에듀에 가서 보면, 물론 이제 세일즈 에듀에 많은 영업에 대한 강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영업 방식과 차별화 방식과 거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있잖아요. 그쵸? 교수님 저 잘했죠? 세일즈 에듀 광고, 네. 대표님이 하시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세일즈 에듀도 있고 기존에 이제 사실 한해율을 통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상 사례에 대한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잖아요. 사업단 내에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신다라면 보상에 대한 청구에 대한 뭐예요? 지식을 쌓아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친화력은 뭐 이제 같이 영업활동 하시고 본래에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하신다라면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내용을 정리하자면 DB 안에서 내가 이제 퍼미션 DB를 사용할 때 먼저는 좀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차별화 전략 가운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건 뭐냐? 보상 및 청구에 대한 지식 확보입니다.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강의 듣는 거 적극적으로 들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현장 강의가 어렵다, 세일즈 에듀를 통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위 관리자분께 요청하시면 저희 정말 강의 많거든요. 저 JUS 와서 3년 동안 있었는데 3년 동안에 제가 교육한 것도 많고요. 교육 들은 것도 엄청 많아요. 교육이 없어서 내용을 모른다는 건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사업단은 교육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내가 단순히 뭐 TA부터 AP 클로징까지의 차별화 전략 및 보험 전문가로서의 소양도 쌓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저는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퍼미션 DB로 이제 고객을 많이 만났고요. 퍼미션 DB를 통한 소개 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간혹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퍼미션 DB도 조금 생소한 방식이고 많이 어려운데 이 퍼미션 DB로 어떻게 자리를 잡았으며 더 나아가서 소개를 어떻게 그렇게 받으시나요? 혹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소개를 그렇게 받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보험을 가입했던 보험 가입자겠죠. 보험이 시작하면서 욕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CI 보험 왜 가입시켰어? 그리고 보험을 해지했는데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2009년 1세대 실손이었더라고요. 예,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3세대 실손을 가입했는데 80%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표준형으로. 몰랐어요. 제 상급관리자가 안 알려줬거든요. 제안서까지 들고 갔는데. 근데 지금은 다행이에요. 저는 보험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손이 갱신될 때마다 80%형은 청구를 안 하나 봐요. 보험료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오를 때 저는 실손이 떨어질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누군가에게 보험을 가입을 했고 당시에는 대학교 1학년 때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랐지만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고 내가 아플 때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혹은 도움을 청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퍼미션 DB의 고객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 이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떤 분은 조금 좋은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증권에 힘을 주시는 분들, 아니면 명절 때 과일을 보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 설계사로서의 최고의 AS는 보상인 것 같아요. 내가 약속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약속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상.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당연한 보상을 찾아주는 거. 왜냐면 내가 애초에 이분을 만난 게 미청구 환급금 찾으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적어도 내 고객이라면 미청구 환급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보험 설계사의 최고의 AS는 애프터 서비스는 보상입니다. 자, 그러면 보상 어떻게 하면 고객 많이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병원을 막 알아봐 줄까요? 아니면 막 수술을 더 시키나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조금 이제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손 청구부터 다 해줍니다. 네. 거기가 300명이잖아요. 300명의 실손 청구부터 다 해요. 외다 팀장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죠? 이제 저희 본부와 저희 지점은 하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각 본부와 지점에 따라서 스타일은 따라가시면 된다고요. 저희 본부와 저희 지점은 하셔야 합니다. 네. 실손 청구부터 하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실손 계산해 주진 못해요, 다. 청구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생생낼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더라고요. 첫 번째, 청구할 때 이제 피보험자 연락처 적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연락처. 설계사 연락을 적으면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설계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네, 등록번호가 아닌 그 기재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급 연락도 와요. 그럼 고객한테 이제 특히 이제 메리츠니까 메리츠 같은 경우는 29,300원이 입금 예정입니다. 이런 카톡이 와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되나요? 자, 고객한테 전화해서 네, 어머니 오늘 29,000원 정도 입금되실 거예요. 라고 안내를 하겠죠. 전화하는데 10초 걸리죠? 그럼 고마워요. 이게 반복된다라면 이 고객은요? 네, 좀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고객분들은 제가 보상과 직원이랑 통화해서 보상을 받는 줄 알아요. 안 그렇잖아요, 저희. 그렇죠? 이런 안내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고객이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저 10초 통화했지만 어르신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죠, 약 받으러? 한 달에 한 번, 보통 3개월에 한 번 저는 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터치 가능해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시선 청구하면 장점. 상병력이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똑같은 걸로 비슷한 걸로 계속 병원에 가요. 그러면 이 고객의 병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머니 뭐 이제 무릎 관절 쪽으로 병원을 계속 가시는데 최근에 무릎 관절 관련 뭐 나왔어요? 라이나 수술비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상품이 있어서 언젠가는 수술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어때요? 기계학자한테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전통적 영업 방식 아닌가요? 네. 근데 당연한 건데 안 하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고요. 그걸 생각하신다라면 이 당연한 걸 해준다라면 이 고객은 진짜 내 고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소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클로징 할 때 청약을 하고 나면 고객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 저랑 약속하셔야 될 게 있다라면 저도 이 업을 계속해 나갈 테니 소개해 주세요. 이런 거 약속 안 해요. 병원 가시기 전에 연락 주시고요. 병원 가셔서라도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전화 받을까요? 전화는 받아요. 그 전화는. 서류 맨날 똑같은 거 떼지만 그때마다 안내합니다. 저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청구가 한 달이 밀린 경우도 있어요. 어떡해요. 이제 그러면 약간 선의의 거짓말. 어머니 팩스가 오류가 계속 나서 설날이 있다 보니 보상가가 바쁘대요. 왜 고객은 내가 보상가랑 직접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하튼 청구는 끝까지 책임지고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퍼미션 DB
계약도 중요하잖아요. 계약은 퍼포먼스잖아요. 그렇죠? 계약 이후에 계약을 할 때 분명 내가 고객과 약속했던 내용, 저는 그게 청구와 보상입니다. 그럼 이거는 꼭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사실 이 노력을 안 한다면 보험업에서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퍼미션 DB는 먼저 어떤 영업 방식이라고요? 시간을 뭘로 사는 거? 돈으로 사는 영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장 장벽이 매우 뭐하다? 낮아요. 보험사기가 낮은데 이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낫겠어요. 자, 그런 시장에서 나는 차별화 전략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뭔가는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BBQ라도 뭔가는 달라게 전화라도 잘 받아줘야 되고, 뭔가 뭐 다리를 잘라달라면 잘라주기라도 해야 되고, 무라도 하나 더 넣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는 한번 지점과 본부에서 같이 찾아보시고요. 그런 차별화 전략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이 고객 금방 뺏깁니다. 왜? 얘기했죠. 다른 설계라도 찾아갈 거거든요. 이게 참 어머님들의 특징인데요. 참 귀가 얇은 어머님은 나한테 약속해놓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네. 그래서 저 심심치 않게 전화 받거든요. 보험점검센터에서 연락했는데 저 보험점검센터 통해 만났잖아요. 준희씨 회사에서 연락한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뭐, 카드사, 보험사에서 정보가 새나갔나 봐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받지 마세요. 누가 찾아온대. 만나기로 했어. 뭐 이러면 뭐라 그래요?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그럼 잘 먹히더라고요. 요즘은 그 말이. 절대 전화 안 받으시고요. 안 만나세요. 그러면. 네. 네.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제 고객과 다른 설계사분이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한 공부와 지식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과 조금 저보다는 부족한 다른 설계사분이 이야기하는 것의 내용의 차이는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라면 이제 이후에 우리의 최고의 AS는 저는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 보상 각자 다르시겠죠. 근데 아마 보상이 될 겁니다. 보상과 청구가 돼야 되고요. 보상과 청구가 돼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어요. 저는 보험업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을 봤지만 그런 의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하루에 이렇게 들어오는 신입 설계사는 많은데 생존하는 설계사는 적은가? 그리고 이 많은 모집 계약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예, 생존의 유무잖아요. 근데 적어도 퍼미션 DB의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사후 관리가 확실히 돼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한 보상과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퍼포먼스는 뛰어나지만 유지가 되지 않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남아있는 고객은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제가 아니라도 이미 여기서 전통적인 영업 방식뿐만 아니라 퍼미션 DB를 한 번이라도 쓰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느꼈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퍼미션 DB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 이야기 드렸고요. 모르는 내용을 했다라기보다는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깊숙한 곳에 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